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강 대국들이 수십 년을 쏟고도 실패한 난제를 작은 나라가 단 1년 만에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우디의 왕세자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 기술을 반드시 가져오라. 한국을 작다고 놀리던 석유 부자 국가인 사우디가 왜 한국에게 미래를 함께하자고 애원할까요? 전 세계에서 1위라고 하는 한국 기술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한국 기술이 사우디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한국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했다고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 기술부 차관 아메드 알 마흐디입니다. 그날 벌어진 충격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아니 이게 뭐야? 알만수르 장관이 제안서를 집어던졌습니다. 한국, 이 좀팽이 나라가 우리 사막을 정복한다고.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저도 빵 터졌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삼성 핸드폰 쓰긴 하지만 사막 기술, 개소리죠. 알파이살 장관이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어요. 아시아 원숭이들이 또 왔네. 바나나나 까먹고 있지. 푸하, 한국 놈들이 사막을 고친다고. 저는 그때 한국을 완전히 우습게 봤어요. 우리는 석유 부자인데 저딴 조그만 나라가 뭘 가르쳐 준다는 거야? 더 가관인 게 있었어요. 알하심 장관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작년 스페인 새끼들 기억나나? 유럽 최고라며 폼 잡다가 어떻게 됐나? 아, 맞다. 저도 기억났어요. 마드리드 대기업이 와서 유럽 선진 기술로 중동을 정복하겠다며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완전히 개망했죠. 우리 돈 수십억 달러 날려먹고 야반도주했어요. 이스라엘 놈들은 어떻고? 젊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정치 핑계 대며 도망쳤잖아. 맞아요. 텔아비브에서 온 기술진들도 우리가 중동 물 문제의 구세주라며 설쳤다가 정치 갈등 때문에 쫄딱 쫓겨났어요. 스페인은 더 웃겨. 알만수르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스페인 놈들 유럽 굴기 어쩌고 하더니 기술 문제로 1년 만에 철수.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스페인도 안 되고 이스라엘도 안 되고 미국도 안 됐는데 한국 따위가. 한 장관이 제안서를 휙 던지며 말했어요. 이번엔 또 어느 삼류 국가 차례냐? 한국 놈들이 우리보다 기술이 좋다고. 개꿈 꾸고 자빠졌네. 회의실이 난장판이 됐어요. 모든 장관들이 한국을 조롱하며 웃어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시아 끝자락 조그만 나라가 석유 강국인 우리를 가르친다. 말도 안 돼. 알파이살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다른 작은 나라들은 원래 허풍쟁이야. 믿으면 바보지. 그때 알만수르가 제안서를 바닥에 팽개치며 외쳤습니다. 한국, 듣도 보도 못한 후진국이 우리 사막을 바꾼다고. 웃기지도 않아. 저는 그 순간 한국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우리가 세계 최고 부자 나라인데 저딴 듣보잡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회의실이 조롱으로 가득할 때였어요. 그만.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웃음이 멈췄어요. 모하메드 왕세자였습니다. 얼굴이 딱딱하더라고요. 이 제안서 내가 직접 본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아까까지 시끄럽게 떠들던 장관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소름이 돋았어요. 왕세자님이 왜 저 보잘것없는 나라에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 왕궁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왕세자 집무실에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왕세자에게 급히 호출받았습니다. 들어가 보니 모하메드 왕세자가 혼자 앉아서 한국 제안서를 뒤적이고 있더라고요. 아메드,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왕세자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오늘 회의에서 장관들 반응 어땠나? 전하, 솔직히 모두 비웃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왕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말이야. 그가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거기엔 한국 기업들의 실제 프로젝트 영상이 나와 있었어요. 이걸 보고도 그럴 수 있나? 제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국 기술진들이 진짜로 바닷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세상에, 이게 진짜예요? LG화학 멤브레인 기술이야.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거라고 해. 다음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K-물 기술 기업은 회사가 호주 사막에서 물을 뽑아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전하, 이건 어떻게? 코리아 디지털 시스템이야. 컴퓨터로 모든 걸 원격 조종한다고 해. 저는 완전히 기절초풍했어요. 작은 스마트폰 같은 기계로 사막 반대편 장비를 조종한다니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네요. 왕세자가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그래서 결정했다. 직접 확인하러 간다. 전하, 한국으로 가서 이 기술을 내 눈으로 볼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관들이 알면 비밀이야. 개인 여행으로 위장할 거고. 왕세자 눈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아메드, 솔직히 말해봐. 우리나라 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사우디는 물 부족으로 큰 위기에 있었거든요. 지하수는 고갈되고 기존 담수화 시설은 너무 오래되고 10년 후에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 그런데 장관들은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고 전하 말씀이 맞습니다. 왕세자가 창밖 사막을 바라봤어요. 만약 이 한국 기술이 진짜라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 저는 그때 왕세자의 진심을 느꼈어요. 나라를 걱정하는 진짜 지도자의 마음 말이죠. 언제 출발하시겠습니까? 내일 당장. 너도 따라와. 네. 그날 밤 비밀리에 한국행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설레면서도 걱정됐어요. 정말 한국이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왕세자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니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은밀히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역사를 바꿀 여행이 시작된 거였죠. 인천공항 도착. 저는 아메드 알 마흐디, 사우디 차관으로서 이런 충격을 받을 줄 몰랐어요. 와, 공항부터 다르네. 왕세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이렇게 깔끔하고 현대적일 줄 몰랐거든요. 우리 리야드 공항보다 훨씬 세련됐어요. 한국 안내원이 다가왔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자님, 환영합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진짜 기술은 글쎄. 첫 번째 목적지는 판교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밖 풍경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저기 다 뭐야? 제가 물었어요. 삼성, 네이버, 카카오 본사들입니다. 왕세자가 중얼거렸어요. 작은 나라치고는 대기업이 많네. 스마트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직도 의심스러웠어요. 건물 밖에서 보니 그냥 평범한 공장 같았거든요. 여기서 뭘 보여준다는 거야?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저와 왕세자가 동시에 비명을 질렀어요. 건물 안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4층 높이의 건물 안에 거대한 농장이 들어서 있었어요. 상추, 토마토, 딸기가 공중에 매달려서 자라고 있더라고요. 흙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한국 기술진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사막보다 메마른 콘크리트에서 키우는 농장입니다. 물 사용량은 일반 농업의 5%만 써요. 왕세자가 벌벌 떨며 물었어요. 그럼 이 물은 어디서? 전부 바닷물에서 만든 겁니다.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바닷물로 농사를.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직원이 버튼 하나 눌렀더니 천장에서 물이 자동으로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폰과 같은 기계로 조종되는 자동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하지만 진짜 쇼크는 광주 담수화 연구센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앞에서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코웃음 쳤어요. 3분 안에. 말도 안 돼. 우리 최신 시설도 3시간은 걸리는데.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탁한 바닷물이 들어갔습니다. 1분, 2분, 아직 안 나오네. 제가 비웃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2분 50초 후, 콸콸콸, 투명하고 깨끗한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와 왕세자가 동시에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이게 진짜야. 한국 연구원이 컵에 물을 받아서 왕세자에게 내밀었어요. 직접 마셔보세요. 왕세자가 벌벌 떨면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 왕궁 물보다 맛있어. 저도 마셨는데 정말 달콤하고 깔끔했어요. 이게 아까 그 더러운 바닷물이었다고. 마지막 코스인 세종시에서는 아예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한국 전체 지도가 나왔는데 곳곳에서 물방울 표시가 깜빡깜빡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죠? 전국 실시간 물 생산 현황입니다.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모든 걸 여기서 조종해요. 연구원이 휴대폰을 꺼내서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그러자 부산 쪽 표시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방금 부산 담수화 시설을 가동시켰습니다. 왕세자가 완전히 기절초풍했어요. 휴대폰으로 바다를 조종한다고. 사우디에 설치하면 리야드에서 전국 물 생산을 원격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어요. 진짜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 왕세자도 벽에 기대서서 중얼거렸어요. 기적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한국의 과학기술이구나. 비행기로 돌아가면서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한국을 원숭이라고 놀렸는데 정작 원숭이는 우리였어. 왕세자가 말했습니다. 아메드,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가 우리보다 10년은 앞서 있었어. 착륙하자마자 왕세자가 외쳤어요. 당장 비밀 프로젝트 시작한다. 한국 기술로 우리 사막을 완전히 뒤바꿀 거야.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말이죠. 사우디로 돌아온 지 일주일. 왕세자의 비밀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아메드, 알카심 지역에 한국 장비를 설치한다. 극비로 진행해. 저는 아메드 알 마흐디로서 이 미친 프로젝트의 현장 책임자가 됐어요. 솔직히 떨렸습니다. 알카심은 사우디 남부 끝자락 사막 마을이에요. 인구 3,000명 정도의 조그만 곳이죠. 물 부족으로 마을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술진 5명이 도착했을 때 저는 또 의심스러웠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사막을 바꿀 수 있을까? 팀장 김철수 씨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안에 물 나오게 해드릴게요. 3일? 저는 코웃음 쳤어요. 우리 기존 시설은 3개월 걸렸는데 하지만 한국 팀은 자신만만했어요. 트럭에서 신기한 장비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기온 48도의 살인적인 더위였어요. 모래 폭풍까지 불어서 앞이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한국 사람들 다 쓰러질 거야, 제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김철수 팀장이 모래 폭풍 속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한국 여름보다 시원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터프할 줄 몰랐거든요. 둘째 날, 거대한 기계가 설치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신기해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이게 바닷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계예요? 네. LG화학 최신 멤브레인이 들어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거죠. 기계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뭔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김철수 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아메드 씨, 와보세요. 달려가 보니, 기계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물이야. 진짜 물이 나온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진짜 물이야.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일주일 후,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싸아! 기계에서 진짜 물줄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맑고 깨끗한 물이 콸콸콸 흘러나왔습니다. 야! 마을 아이들이 맨발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물에 발을 담그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진짜야. 우린 이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며 웃고 떠들었어요. 어른들은 울면서 물을 마셨습니다. 50년 만에 이런 물을 마셔본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 기술이 정말로 우리 사막을 바꾼 거였습니다. 김철수 팀장이 제게 와서 말했어요. 아메드 씨, 이제 믿으세요? 한국 기술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무시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친구잖아요. 그날 밤, 마을에서 축제가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한국 기술진들을 영웅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저는 왕세자에게 급히 전화했어요. 전하, 성공했습니다. 정말로 물이 나와요. 정말이야. 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 날뛰고 있어요. 왕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드디어 우리 사막에 생명이 돌아왔구나. 저는 그날 밤 알카심 사막에서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대단해.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못한 일을 3일 만에 해냈어. 사막에서 물소리가 콸콸 들렸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한국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알카심 소식이 왕궁에 전해진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아메드 알 마흐디로서 왕세자와 함께 긴급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일주일 전까지 한국을 조롱하던 그 장관들이 모두 모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알만수르 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물이 나온다고? 내 왕세자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직접 보세요. 화면에 알카심 마을 영상이 나왔어요. 아이들이 물장구 치며 노는 모습, 어른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며 우는 모습, 세상에. 알파이살 장관이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그때 짜릿했어요. 일주일 전에 한국을 원숭이라고 놀렸던 놈들 표정 좀 봐. 알하심 장관이 벌벌 떨며 말했어요. 이게 진짜 한국 기술로 만든 물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3일 만에 설치 완료됐고 지금도 계속 물이 나오고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장관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세자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결정했습니다. 사우디 전국 17개 주에 한국 기술을 도입합니다. 뭐? 알만수르가 깜짝 놀랐어요. 17개 주 전부요? 알파이살도 당황했습니다. 왕세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무시했던 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살렸습니다. 이제 인정할 때가 됐어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그래, 한국을 무시했던 대가를 치러라. 알하심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아시아 기술에 의존한다고. 왕세자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다른 나라 시선보다 우리 국민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사실 사우디는 물 문제가 정말 심각했거든요. 그럼 예산은 얼마나? 알만수르가 떨면서 물었어요. 200억 달러 승인합니다. 200억. 모든 장관들이 기절초풍했어요.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왕세자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모든 장비에 메이드 바이 코리어 마크를 붙일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국 기술이 사우디 전역에 퍼질 거라니. 알파이살이 마지못해 말했어요. 전하,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는데 바로 그게 문제였어요. 왕세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자존심 때문에 좋은 기술을 놓칠 뻔했잖아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모든 장관들이 한국을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아라심이 인정했어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 봤어요. 알만수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왕세자가 마지막으로 선언했어요. 오늘부터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술 파트너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알파이살 장관이 제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아메드, 솔직히 말해봐. 한국 가서 뭘 봤기에 왕세자님이 이렇게 변하신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짜 미래를 봤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10년 앞서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사우디 국영 TV에서 특별 뉴스가 나왔어요. 왕실, 한국 기술로 전국 물 문제 해결 선언. 저는 TV를 보며 뿌듯했어요. 드디어 한국이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습니다. 한국 기술, 사막을 물로 뒤덮다. 이것은 21세기 기적이다. 기자가 알카심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리포트했어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일주일 전만 해도 메마른 사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지금은 물이 콸콸 흘러나오고 있어요. 마을 아이들이 물장구 치는 모습이 전 세계로 방송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기자가 한 말이었어요. 한국은 하루 15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23만 톤의 물을 생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세계 최초로 시도한 원 모듈 공법을 통해 발주처가 제시한 공기보다 5개월 이상 건설 기간을 단축하면서 당시 동급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최단 납기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정오. 아랍권 대표 방송사에서 아랍어로 특집 방송이 나왔어요. 형제 국가 사우디, 한국 기술 앞에 무릎 꿇다. 아랍권에서도 완전 충격이었나 봐요. 석유 부자 사우디가 다른 나라 기술을 인정했다는 게 말이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방송에서 나온 한국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어요. 두산중공업이 3대 해수 담수화 방식인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과 실적을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라고 신문에도 나와 있어요. 저는 그때 왕세자에게 말씀드렸어요. 전하, 전 세계가 난리예요. 모든 언론이 우리와 한국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좋은 일 아닌가? 왕세자가 웃었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혁신적인 나라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 오후가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랍에어메리티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도 한국 기술 원한다. 당장 협력 논의하자. 쿠웨이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우디보다 더 좋은 조건 줄 테니까 한국 기업 우리에게 보내줘. 이집트에서도 전화가 빗발쳤어요. 우리 나일강 지역에도 한국 기술 적용 가능해. 돈은 얼마든지 줄게. 저는 완전히 기가 막혔어요. 하루 만에 중동 전체가 한국 기술에 미쳐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다는 거예요. 사우디 형제, 한국 기술 우리도 좀 나눠달라. 케냐, 에티오피아, 남아공, 아프리카 5개국이 동시에 협력 요청을 보냈습니다. 유럽에서도 난리였어요. 한 방송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현재 최고 수준 기술은 세계 최대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운영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담수청이 확보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 기술이 에너지 소비량을 낮추는 혁신을 이뤘다고 합니다. 저는 왕세자에게 보고했어요. 전하, 전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모두 한국 기술을 갖고 싶어 해요. 왕세자가 뿌듯하게 웃었어요. 우리가 먼저 알아본 눈이 있었던 거지. 저녁 뉴스 시간. 한국의 대표 방송사에서도 특집 방송이 나왔어요. K-기술, 중동 사막 정복, 한국 위상 급상승. 한국 사람들도 완전 흥분한 것 같았어요.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왔거든요. 대박. 우리나라가 사우디를 도와줬다고. 한국 기술력 세계 최고다. 이제 진짜 선진국이네. 더 놀라운 건 포항공대 연구팀이 맹그로브 뿌리를 모방한 경제적인 해수 담수화 기술을 개발해서 대형 시설 없이도 소규모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뉴스까지 나왔어요. 밤 10시. 제일 놀라운 전화가 왔어요. 일본에서였거든요. 사우디와 한국의 협력, 우리도 참여할 수 있나요?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기술에 독일 엔지니어링을 합치면 더 좋을 텐데, 심지어 프랑스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한국의 역삼투 방식이 증발식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은 물론 생산성, 경제성이 높아 전 세계 담수화 플랜트의 90%를 점유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협력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말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이 블룸버그 혁신평가에서 세계 1위를 탈환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왕세자가 제게 말했어요. 아메드,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을 때가 부끄럽지 않나? 정말 그래요, 전하. 한국은 숨겨진 보석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을 모르는 작은 나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 세계 해수 담수화 시장 규모가 152억 달러에 달하고 매년 15%씩 성장하는 두산중공업 이 거대한 시장에서 한국이 진짜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알카심 마을의 기적이 일어난 지 한 달 후, 저는 아메드 알 마흐디로서 상상도 못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사우디 청년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변화는 알카심 마을 청년 파하드에게서 시작됐어요. 21살 대학생이었는데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일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메드 씨, 저도 한국 기술 배우고 싶어요. 파하드가 저에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3일 만에 물을 만들어냈는지 정말 신기해요. 저도 그런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그때부터 파하드는 매일 한국 기술진들을 따라다녔어요. 김철수 팀장은 처음엔 귀찮아했지만 파하드의 열정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파하드, 너 정말 배우고 싶어? 네, 정말로요. 그럼 한국어부터 배워.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언어가 중요해.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놀랐어요. 사우디 청년이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하다니. 한 달 후, 파하드는 간단한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물 만드는 기계 어떻게 작동해요? 김철수 팀장이 빵 터졌습니다. 야, 이 친구 발음 좀 봐. 하지만 진심이 통했나 봐요. 김 팀장이 파하드에게 기초적인 기술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역삼투막이야. 바닷물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깨끗해지는 거지. 와, 정말 신기해요. 파하드의 변화를 본 다른 청년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압둘라, 사미르, 오마르, 마을 청년 7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도 한국 기술 배우자. 한국 사람들처럼 똑똑해지자. 저는 이 소식을 왕세자에게 보고했어요. 전하, 청년들이 한국 기술에 완전히 빠졌어요. 왕세자가 기뻐했습니다. 좋은 일이야. 그럼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한국 기술 전수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한국에서 교육 전문가 3명이 추가로 왔습니다. 박민수 교수, 이지영 박사, 최수진 엔지니어, 이들이 알카심의 임시교육센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국의 최신 물 기술을 배워봅시다. 청년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첫 수업은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박민수 교수가 태블릿을 켜서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세요. 한국에서는 휴대폰으로 전국의 물 생산량을 조절해요. 헉, 정말이에요? 네.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어디서든 원격 조절이 가능해요. 파하드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리야드에서 알카심 물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이죠. 훨씬 더 멀리서도 가능해요. 청년들이 서로 웅성웅성했습니다. 대박이야. 한국 기술 진짜 대단해. 두 번째 수업에서는 실습을 했어요. 이지영 박사가 작은 담수화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직접 해보세요. 바닷물을 깨끗한 물로 만드는 거예요. 청년들이 신나서 달려들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버튼을 누르고 압력을 이렇게 조절하고 30분 후 정말로 깨끗한 물이 나왔어요. 우와, 우리가 해냈어요. 청년들이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변하고 있구나. 3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왕세자가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우수한 청년 10명을 한국으로 유학 보내겠다. 뭐, 진짜요? 청년들이 완전히 기절초풍했어요. 파하드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저 보내주세요. 나도. 경쟁이 치열했어요. 결국 시험을 봐서 10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시험 준비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요.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했거든요. 한국어 단어 100개 외우기. 물 기술 원리 완벽하게 이해하기. 파하드는 아예 한국 드라마까지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도 알아야 기술을 제대로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한국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냐? 드디어 선발 시험날. 50명이 지원해서 10명을 뽑는 경쟁이었어요. 한국어 시험, 기술 이해도 시험, 면접까지 파하드는 당연히 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야호! 한국 간다. 합격한 10명의 청년들이 울면서 기뻐했어요. 꿈만 같아요. 한국에서 진짜 기술자가 되겠어요. 떨어진 청년들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기회에 꼭 가겠어요.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한국 유학을 떠나기 전날 밤, 파하드가 저에게 왔어요. 아메드 씨, 정말 감사해요. 뭘 고마워해. 한국 기술이 우리 마을에 와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엔 그냥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되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최고의 물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저는 그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 유학단이 출발하는 날 공항에 수백 명이 몰렸어요. 파하드, 한국에서 열심히 해. 우리도 곧 따라갈게. 파하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물만 준 게 아니에요. 희망과 미래를 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6개월 후 한국에서 소식이 왔어요. 파하드가 LG화학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 기술 정말 대단해요.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다른 청년들도 K-물 기술, 두산중공업에서 실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기술도 아낌없이 가르쳐줘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한국어를 완전히 마스터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에서 온 파하드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워서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한국 회사 사람들도 감동했나 봐요. 사우디 청년들 정말 열심히 해요. 이렇게 배우려는 의지가 강한 친구들 처음 봐요. 1년 후 청년들이 사우디로 돌아왔어요. 파하드의 첫마디가 충격이었어요. 물만 주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주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사우디 곳곳에서 한국 기술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리야드, 제다, 다란, 어디든 가서 한국 물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를 30% 절약할 수 있어요. 한국 방식으로 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젊은 사우디 기술자들 사이에서 한국 방식이 유행이 됐어요. 너도 한국 기술 배웠어? 당연하지. 요즘 한국 기술 모르면 뒤떨어져.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며 감탄했어요. 한국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까지 바꿔놓았구나. 어느 날 파하드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메드 씨,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어요. 뭔 소리야?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이집트, 요르단도 도와줄 수 있다고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사우디 청년들이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우려고 하다니.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사고방식, 도전정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진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꿨다고 말이에요. 1년 후,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메드 알-마흐디로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맞았어요. 사우디 왕궁의 특별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한국 정부였어요. 왕세자가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아메드, 한국에서 감사 편지가 왔어. 감사 편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한국에게 감사해야 하는 건데 한국이 우리에게 감사하다니. 편지를 읽어보니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과 국민 여러분께 한국을 믿어주시고 우리 기술을 받아들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우디의 신뢰 덕분에 한국 기술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코끝이 찡했어요. 전하, 한국 사람들이 정말 겸손하네요. 그러게 말이야. 이런 나라와 친구가 된 게 자랑스러워.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직접 사우디를 방문한다는 거였어요. 뭐? 한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응. 한-사우디 우정의 상징으로 오신다고 해.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 나라가 들썩였어요. 한국 대통령님이 오신다.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해진 거 맞네. 한국 대통령 방문 하루 전, 저는 알카심 마을을 다시 찾았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물이 콸콸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깨끗한 물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메드 씨, 파하드가 달려왔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6개월 됐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하드, 많이 달라졌네. 한국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파하드는 이제 마을의 기술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도 제다에서 20명이 와서 배워갔어요. 우와, 대단하네. 마을 촌장 할아버지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아메드, 고마워. 한국 기술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어. 저야 뭘 한국 분들께 감사해야죠. 그 사람들도 고맙지만 내가 먼저 한국을 믿어줬잖아. 내 덕분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뭉클했어요. 드디어 한국 대통령 방문날. 킹 압두라지즈 국제공항에 수천 명이 몰렸어요. 한국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코리아, 코리아. 플래카드와 태극기가 공항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내리자 엄청난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와!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우리가 이렇게 열광하다니. 왕궁에서 열린 환영 만찬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왕세자가 일어서서 건배사를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물을 주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걸 주었습니다. 바로 희망과 미래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 대통령도 답사를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을 믿어주셔서 우리 기술이 꽃 피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만찬 후 특별한 영상이 상영됐어요. 알카심 마을 아이들이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한국 아저씨들 고마워요. 우리 마을에 물을 주어서 고마워요. 이제 우리도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울었어요. 다음 날 더욱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대통령이 직접 알카심 마을을 방문한 거예요. 대통령님이 우리 마을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환영했어요. 대통령이 물이 나오는 곳에 서서 말했어요. 이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한국과 사우디의 우정입니다. 파하드가 앞으로 나와서 한국어로 말했어요. 대통령님, 한국에서 많이 배웠어요. 이제 저도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겠어요. 대통령이 파하드를 꼭 안아주었어요. 자랑스럽다. 한국과 사우디의 미래가 너희들에게 달려있어. 그날 저녁 리야드로 돌아오는 길에 대통령이 저에게 말했어요. 아메드 씨가 처음에 한국을 믿어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한국 기술이 워낙 훌륭해서 기술도 중요하지만 믿어주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어요. 마지막 날 왕궁에서 특별 선언이 있었어요. 왕세자와 한국 대통령이 함께 발표했습니다. 한마이너스 사우디 물기술연구소를 리야드에 설립합니다. 와! 양국 청년들이 함께 연구하고 배우는 곳이 될 겁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한국과 사우디의 우정이 영원할 거라는 걸 말이죠. 공항에서 배웅할 때 한국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우디가 한국을 믿어주신 덕분에 우리 기술이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비행기가 떠난 후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됐구나. 그날 밤 한국의 인터넷 댓글들이 사우디에도 전해졌어요. 사우디가 우리 기술 믿어줘서 고마워. 이제 한국이 정말 세계의 해결사다. 사막에서도 국뽕 터진다. 대박. 한국 기술로 세계를 바꾸자.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웃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순수한 기쁨이 느껴졌거든요. 마지막으로 파하드가 저에게 보낸 메시지가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아메드 씨,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기술을 준 게 아니에요. 꿈과 희망을 준 거예요. 이제 저도 다른 나라 청년들에게 그런 꿈을 전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물이 아니었어요.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카심 사막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 정말 고마워.
우리의 사막을 바꿔줘서, 우리의 미래를 바꿔줘서, 우리의 마음까지 바꿔줘서. 사막에서 들리는 물소리가 한국과 사우디의 영원한 우정을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느낀 점 꼭 남겨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